이제 원소가 생성이 됐어. 수소나 헬륨으로부터, 수소나 헬륨은 빅뱅 초기 때 만들어졌지. 그리고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헬륨부터 철까지 만들어졌어.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어? 초신성 폭발 때. 금, 은, 납, 구리 같은 거, 우라늄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별을 만드는 재료가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들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태양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성간 물질이라고 있어.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인데 가스가 99%야. 그러니까 수소, 헬륨 막 이런 원소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야. 갖고 그게 이제 태양계 형성하고 태양계하고 지구의 형성을 만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태양계가 먼저 만들어졌겠지. 태양계는 얼마 됐다 했어? 태양이 만들어지니까 50억 년 됐다 했어. 앞으로 50억 년 남았대. 한정이니. 근데 첫 번째 태양계 형성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하주야, 어디로 그게 와갖고 뭐가 있냐? 어디가 왔어? 할머니 집이 인천이야? 아니, 화성이가 있지. 화성도 동탄? 화성도 엄청 크잖아. 잘 모르겠네. 선생님이 옛날에 삼성이 있을 때 종합기술연구원이라고 있었어. 거기가 기흥이 있었어. 이게 삼성 공장들이 제일 먼저 수원에서 만들어졌어. 그 다음이 화성, 기흥, 화성 그렇게 일어났어. 가지고 보자. 태양계는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 근데 뭐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은하는 우리 태양계가 소속된 은하야. 원래는 뭐냐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에 있는 성운인 줄 알았대.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250만 광년 떨어진 거야. 근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 은하에 밖에 있는 거지. 그래갖고 처음으로 외부 은하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개그맨들이 그러니까 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다. 미친놈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250만 광년. 근데 이렇게 생겼어.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볼로 간 우리 은하는 이렇게 원반형으로 생겼어. 위에서 보면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야. 막 이렇게. 근데 은하의 중심에서 3억 년 떨어진 나선팔에 태양계가 만들어졌어. 봐라.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서 초신성이 폭발해. 그러면 이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태양계가 형성됐어. 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납, 구리, 우라늄 같은 게 있잖아. 이게 언제만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 때만 만들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거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태양계 성운이 형성돼. 성운이 형성돼. 근데 태양계 성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뭘 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겨갖고 중력 수축을 한단 말이야. 갖고 모여들어. 근데 태양계 성운의 형성은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여 생긴 충격으로 인해 안정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이 밀도가 불균형해져. 갖고 밀도가 높은 곳으로 모여. 그러면서 이에 따라 성운의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얘들이 회전을 했다고 말이야. 수축하면서 뭘 했다고? 회전을 했어. 그러니까 수축하면서 회전을 해.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에는 물질이 많이 모여갖고 핵이 형성된 거야.
이게 원시 태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긴 거야. 밖으로, 야, 우리가 뭐냐, 세탁기에서 세탁기를 돌리잖아. 그럼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 때문에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탈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니까 이게 퍼져버렸어. 그래갖고 중심부는 뭐가 생겼어? 원시 태양이 생기고 여기에 원반이 생겨버린 거야. 원반이 생긴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원시 태양하고 뭐가 형성됐어? 원반이 형성됐어.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심부는 뭉쳐가지고 원시 태양이 되고 밖에 부분은 회전하면서 수축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 때문에 뭐가 됐다? 원반이 형성됐다. 봐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는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원시 태양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때 물질은 주로 중심부와 회전축의 수직인 원반으로 모여들어서 뭉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 그리고 원시 태양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퍼져나가 납작한 원반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때 원시 태양도 돌아, 원반도 돌아.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돌겠지, 얘들이. 그러니까 김연아가 회전할 때 스핀 걸 때 팔 벌리지, 천천히 돌아. 팔 오므리지, 빨리 돌아. 얘도 중력 수축하니까 중력 수축하면서 회전하니까 밖으로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심력 때문에 이제 이게 퍼져가지고 원반이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중심부에 수축해갖고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원시 태양이 되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반에 미행성체가 형성돼. 미행성체는 뭐냐? 아주 행성 중에 작은 놈이야. 여기에 있던 원반에 있던 성과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행성이 됐다. 아주 작은 행성이 됐어. 미행성체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니까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더 높아졌고 원시 원반을 이루던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고 충돌하여서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원시 행성을 만들어진 재료가 생성된 거야. 그러면서 이 미행성체들이 더 충돌해가지고 원시 행성이 돼. 그리고 중심부의 원시 태양은 이제 계속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진 거야? 이제 드디어 1000만도 K 이러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해갖고 태양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원시 태양은 원시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태양이 됐고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갖고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고 이 미행성체가 원시 행성에 충돌하면서 행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야. 봐라. 하주야, 그 원시 태양은 계속 중력 수축해. 갖고 1000만도 K에 이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수소핵융합 반응이 갖고 태양이 된 거야. 별이 된 거야. 그리고 밖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 갖고 점점 더 커져. 갖고 원시 행성이 됐어. 근데 원시 행성은 지금의 지구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원시 행성에 또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 그래갖고 이제 커져가지고 행성이 된 거야. 이해됐어? 자, 순서는 태양계 형성은 봐라. 제일 먼저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다. 어느 초진성이 폭발해갖고 생긴 충격으로 안정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져. 이에 따라 성운의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다. 그 다음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돼.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는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그 다음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원시 태양 주변부에 있는 물질은 퍼져나가면서 납작한 원시 원반이 형성됐다. 그 다음 미행성체가 형성돼.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더 높아졌어. 그리고 원시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충돌하여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이제 수축하다 보니까 1000만도 K가 넘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되었고,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여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했고, 또 미행성체와 원시 행성이 충돌하여 점점 커져가지고 행성이 된 거야. 이해됐지? 그럼 옆에 보자. 보충 자료에 보면 태양계 성운은 현재 태양계의 전체 질량의 약 99.8%는 태양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을 지 마음대로 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운동 중심인 거야. 그리고 따라서 태양계 성운은 구성 성분은 현재 태양과 같이 수소와 헬륨이 약 98%, 무거운 원소가 2%로 이루어졌다. 질량은 현재 태양보다는 미세하게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궁금해 봐봐. 왜 태양계의 성운이 초신성 폭발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가다.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형성된 지구에는 구리,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존재하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봐봐.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하주야, 봐봐. 행성들은 크게, 태양계 행성들은 뭐로 나누냐? 지구형 행성하고 뭐로 나눈다? 목성형 행성으로 나눈다.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형 행성이 있어. 구성 물질에 따라 나누는 거야. 근데 지구형 행성은 뭐가 있어? 수금지화가 있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지구형 행성이고, 목성 행성은 목토 천해. 옛날에 태양계의 행성 중에 명왕성도 있었어. 제일 바깥에. 근데 명왕성이 행성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새끼가 행성의 정의는 뭐냐면 둥그레야 돼. 그리고 지배적인 천체야 돼. 그러니까 지 중력장 안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지구도 그렇잖아. 지구 중력장에 있는 달을 갖다 내 마음대로 돌리잖아. 근데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위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같이 도는 거야.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은 거야. 명왕성을 갖다가 행성이라고 하면 너도 나도 행성하고 있다고 나타나. 그래서 애매하니까 빼버린 거야. 그러면 봐. 지구의 행성은 구성 물질이 뭐니? 암석이야. 규산염 광으로 된 규소와 산소로 된 규산염 광으로 된 암석이야. 근데 목성 행성의 주 성분이 수소하고 헬륨, 기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밀도는 누가 커? 당연히 고체인 얘가 크지. 그러나 질량이나 크기는 훨씬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목성 행성. 왜? 목성 행성의 주가 뭐야? 수소하고 헬륨이지. 수소와 헬륨은 천지에 깔려 있어. 근데 이제 지구의 행성의 구성 물질은 2%밖에 안 돼. 우주에.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밀도는 얘가 크고 질량은 작지만 얘는 밀도가 작고 질량이 커.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얘는 느려. 얘는 빨라.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적고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목성 행성은 밖으로 퍼져.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20mm라고 할까? 20mm는 뭐야? 얘가 원이냐 타원이냐 가르는 거야. 봐봐. 만약에 약간 타원이면 크기가 차이가 있어. 긴 반지름이 있고 짧은 반지름이 있어. 근데 26은 이거야. A분의 A-B야. 그래서 26이 1이고 0이고 0이면 A, B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완벽한 원이. 이쪽으로 가면 원이. 이쪽으로 가면 타원이야. 근데
20률은 지구 형성은 작아. 그러니까 원에 가까워. 지구 형성은. 근데 목성 형성은 20률이 커가지고 약간 타원이에요. 이해됐어? 그리고 고리는 뭘로 돼 있냐? 얼음하고 암석, 먼지로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지구 형성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고리가 없어. 근데 목성 형성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고리가 있어. 그리고 위성도 거의 없거나 지구만이 다른 위성을 갖고 있어. 근데 목성 행성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위성 수가 많아. 이해됐어? 그리고 대기 성분도 얘는 중력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는 날아가 버려. 그리고 무거운 기체만 남아 있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같은 거. 근데 얘는 중력이 크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도 있고 무거운 기체도 있어. 근데 가벼운 기체가 주야. 그래갖고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 같은 거 이렇게 있다. 자, 보자. 지구 형성하고 목성 형성은 봐봐.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암석 성분으로 된 지구 형성이, 먼 곳에는 기체 성분의 목성 형성이 형성된다. 밀도는 당연히 암석으로 된 지구 형성이 크겠지. 그리고 지구 형성은 수금지화가 있는데 태양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서 가벼운 성분은 대부분 날아가고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의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따라서 무거운 물질이 뭉쳐서 지구 형성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지구 형성을 이루는 원소들이 우주에 적기 때문에 지구 형성은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근데 목성 형성 봐라. 목토 천해야.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 있어 온도가 낮아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등의 가벼운 물질들이 응축하여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하여 주변에 수소나 헬륨 등의 기체를 끌어당겨. 얘는 수소나 헬륨은 우주에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얘는 커질 수밖에 없어. 질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성운의 회전 속도는 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하다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이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면 회전 속도 빨라진다. 그리고 미행성체는 원시 원발을 이루는 기체, 먼지 등이 서로 충돌하여 성장하여 형성된 작은 천체로 보통 크기가 수 킬로미터 정도다. 그리고 지구 형성하고 목성 형성의 특징 비교 봐봐. 지구 형성은 반지름이 작다. 질량이 작다. 근데 평균 밀도는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다. 표면 상태는 단단한 암석. 그리고 중력이 작기 때문에 골이 없다. 위성수도 적거나 없다. 근데 목성 형성은 반지름이 크다. 질량 크다. 평균 밀도는 작다. 근데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고 고리는 있다. 위성수도 많다. 그러면 선생님 목성이나 토성 가면 뽕 빠져요? 아니야. 기체도 있는데 겉에 부분은 기체야. 중심으로 들어가면 금속성 수소 그리고 얼음, 암석도 있어. 그러니까 뻥 빠지지 않아. 완전 이해됐지? 넘겨. 그리고 이제 태양계가 형성됐으니까 이제 뭐도 형성돼? 지구도 만들어야 되지. 지구의 형성 보자. 응? 내가 어디다 놨나? 또 씨. 마스크. 한번 보자. 이제 지구의 형성을 보자. 이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이 있다.
고생은 열심히 하고 있어? 누구? 어? 수학은 어때? 그냥 가는데 힘들어? 다닐만해? 일단 첫 번째 봐봐. 야, 원시 지구는 크기가 지금의 크기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됐어. 그러면 원시 지구가 커져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커지려면 뭐가 충돌해? 그렇지, 미행성체의 충돌이 있어. 그 다음 그러면서 원시 지구가 점점 성장을 했단 말이야. 자,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원시 지구가 형성됐고, 원시 지구는 미행성체와 충돌로 크기와 질량이 점차 증가했다. 그런데 미행성체가 충돌하니까 어떻게 돼?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다. 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냐? 겉에 부분은 미행성 충돌열에 의해서 녹아. 속의 부분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붕괴열에 의해서 녹아. 그럼 겉에도 녹고 속에도 녹지. 전부가 액체로 변했다. 하고 마그마가 형성된다. 마그마가 알지? 용암 같은 거. 지구가요? 지구가 전부 다 녹아버려. 전체가 다 녹아. 그래갖고 전부 다 액체가 돼버리는 거야.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고, 밀도가 적은 놈들은 떠가지고 멘틀을 형성했어. 그러면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있는 거야. 즉 멘틀은 가벼운 물질인 규산형 광물이 떠가지고 만들었고, 핵은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만든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멘틀과 핵의 형성. 규소와 산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이 위로 떠올라 멘틀을 형성했고, 철과 니켈과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 금속 원소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았어. 그래서 핵을 형성했다. 그래, 이전보다 지구의 중심부의 밀도가 증가했어. 그리고 이때 뭐가 나오냐? 마그마하고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가스하고 수증기가 지구 대기를 형성해. 지구 대기가 만들어져. 제일 먼저 이때 하늘이 열린 거야. 기체가 생겼습니다. 대기가 생겼습니다. 하늘이 열렸어. 응? 그 다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였냐? 하주야, 미행성 충돌수가 많았어. 그러니까 지구가 더웠단 말이야. 이제 미행성 충돌, 지구가 충돌이 커졌어. 그러니까 미행성 충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행성 충돌이 잦아들어. 그러면서 야, 겉에 부분이 냉각이 돼. 멘틀의 겉에 부분이 냉각이 돼갖고 원시 지각이 만들어져. 땅이 열린 거야. 그리고 더 추워져. 냉각이 돼.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비가 내려. 그래갖고 낮은 곳에 보여가지고 원시 바다가 형성됐어. 즉, 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했어. 그러다 보니까 생물권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이때는 미행성 충돌이 잦아든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보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자. 자, 원시 지각과 바다의 형성 봐봐. 미행성 충돌이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이 냉각되어 단단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기온이 하강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연결되어 비로 내리면서 원시 지각에 빗물이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됐다. 그 다음 생명체 탄생 봐봐.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난 후에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근데 이때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단세포 원핵생물이 생겨. 원핵생물은 뭐냐? 원시핵을 가졌어.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핵이 없어. 그래서 유전 물질이 DNA 같은 게 세포질에 깔려 있어. 그 다음 단세포 진핵생물, 진짜 핵을 가진 세포막 소기관에 막구조가 가진 핵이 생겨. 그 다음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다세포 진핵생물이 사람이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고 진화하여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생명체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야. 바다가 생겨야지만이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형성하고 생명체 탄생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옆에 보면 대기 성분의 변화야. 자, 지금 보면 대기 성분도 지금하고 원시지구하고 틀렸다. 뭐냐면 그때는 뭐가 많았냐면 질소도 많았고 그 다음 뭐가 많았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어. 그 다음 수소, 수증기, 그 다음 암모니아, 메테인도 있었어. 근데 얘들은 수소를 이룰 수 있었어. 수소를 이루니까 산화되잖아. 수소를 이루면 산화돼. 그러니까 이때는 화합성 기체였어.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 근데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등장했어. 그러면서 얘가 산소를 만드니까 제일 먼저 바다 먼저 산소를 포화시킨 다음에 대기 중까지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대기 성분이 변해버려요. 지금과 같이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이 생깁니다. 갖고 산화형 대기로 바뀌었어. 즉 봐봐. 옛날에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20기가 됐대. 지금 1기가보다 20배가 많다. 20기가 됐대. 근데 이게 바다가 생기면서 바닷물에 다 녹아버립니다.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 질소는 그 양이 변화 없대. 그도 25억 년 전에 남생이 등장하면서 뭐가 생겼대? 산소가 생겼대. O2.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해됐어? 이게 이 말이야. 봐봐. 대기 성분의 변화. 옆에 보시면 대로 지구 탄생 초기에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가 많이 있었고 이후 수증기가 변해내리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서 감소하였고 과합성 생물이 출현한 후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여 현재는 질소 78, 산소 21 등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걸 써놔. 이거 꺼내놔. 이해됐어 안 됐어?
이제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를 보자. 자, 지구는 자 봐라. 지구에 제일 많은 거는 지구는 뭐가 많냐면 제일 많은 게 철이야. 그 다음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야. 그래가지고 철이 제일 많아. 근데 지구 표면에는 철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저기 외곽하고 내곽이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잖아. 지구 중심대가 많은 거야, 철이.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제일 많아.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우리 생명체는 뭐로 되어 있다? 물단지 무액탄으로 되어 있어.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선생님, 주아가 제일 많이 먹는 거 밥빵이잖아. 제일 많이 처먹는데 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낮아요? 주 에너지원이야. 먹는 족족 쓰여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아. 물은 우리 몸의 70%가 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물은 H2O니까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촌이야. 지질은 초야. 핵산은 첨프야. 탄수화물 초야. 그러면 H2O니까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니까 수소의 질량비가 제일 커요? 아니야. 개수비는 2대 1이지만 한 개당 원자 한 개당 질량비는 1대 16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질량은 2대 16, 1대 8이란다. 누가 제일 많아? 산소의 질량이 제일 큰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 산소의 질량비가 제일 크고 생명체에는 그 다음이 모든 다 유기물은 다 탄소가 있어.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가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생명체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다. 산소야. 그러다 보니까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지구와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원소들의 구성 비율이 높다.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에 비해 양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재료가 된다.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에서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대부분 철은 내액과 외액이 있고 산소와 규소는 지각에 풍부하고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야.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하여 여러 가지 화합물을 이루면서 생명체를 구성한다.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의 유래는 수소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고 산소, 탄소, 질소, 규소, 철, 마그네슘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의 유래 봐봐.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들과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이 대부분 태양계 성운의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들이야. 태양계가 형성된 이후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행용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된 걸 제외하면 태양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원소가 생성 안 됐다. 그리고 대부분은 태양계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이야. 태양에서는 못밖에 못 만들어. 헬륨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 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태양에서 만든 원소들이 우리 지구를 이루는 게 아니야. 태양계 성운에 속해 있던 원소들이 더 무거운 원소들이 우리 지구를 만드는 거야. 이해됐지? 49페이지 풀어봐. 풀어보고 좀 쉬자.
다 풀었어? 잠깐만. 자, 봅시다. 1번에 원시 태양, 암석, 그 다음 3번에 마그마, 4번에 바다, 6번에 별, 5번에 별, 6번에 수소, 7번에 핵융합 반응, 1번에 라가 나다, 2번에 공 XX 공, 3번에 기억 니은 디귿, 4번에 가마다라나, 5번에 공 X 00 X, 6번에 철 태양이 10배 이상인 별 무거운 원소. 좀만 쉬어. 요거 여기까지 55페이지까지 숙제고. 좀만 쉬어. 봅시다. 이제 원소의 주기성이야. 원소의 주기성은 원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한 110여 종이 있어. 근데 이 중에 90 몇 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갖고 여기 보면 노벨륨, 키리륨, 아인슈타인륨도 있어. 과학적으로 업적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그럼 보자. 원소와 주기율표가 있는데, 봐봐. 한 번만 틀어볼게. 한번. 자, 봐봐. 그럼 원소와 주기율표 보자. 원소가 뭐냐?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원소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기본 성분인데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이, 나눠지지 않는 놈이 분해가 안 되는 거. 입자를 우리는 원소라고 그래. 근데 원소는 현재 알려진 원소만 약 110여 종이 있는데 이 중에 90 몇 종이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우리 주변에는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다.
원소의 종류는 110여 종이지만 물질은 경우의 수에 의해서 뭐 A하고 B하고 결합하고 뭐 A하고 C하고 결합하니까 물질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 원소의 종류는 작지만 물질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흙의 원소를 분류할 때 우리가 뭘로 분류하냐? 금속 원소하고 뭘로 분류한다? 비금속 원소. 그러니까 옆에 주화에 봐봐. 그게 보면 주기율표 보면 노란색이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가 훨씬 많지. 그리고 녹색이 뭐야? 비금속 원소야. 그리고 파란색이 중금속 원소야. 중금속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인 성질을 띠거나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띠는 놈을 중금속 원소라 그래. 옆에 나왔어. 봐봐. 보충 자료에 보면 왼쪽에 원소와 원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뜻하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뜻한다. 그리고 중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인 성질 또는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원소야. 근데 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다. 누구만 액체야. 단 수음만 액체야. 수음만 액체야.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뭘로 존재한다? 기체나 고체로 존재해. 근데 누구만 브로민만 액체야. 여기서는 수음만 액체고, 여기는 브로민만 액체. 이해됐어? 그리고 자, 금속 원소는 봐봐. 금속 원소의 특징이 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즉 원자로부터 벗어난 자유전자가 많단 말이야. 자유스러운 전자가 많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의 특징이 성질이 나타나. 뭐가 있냐면 자 봐라. 하주야. 금속 양이온이 전자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야. 이렇게. 전자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 그러면 이것들 사이는 플러스 마이너스지. 정전기적 인력.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망치로 치지. 그러면 철이 깨지는 게 아니야. 밀릴만큼 이 결합이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전성하고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성하고 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성은 뭘 만들 수 있어? 금속을 얇게 펼 수 있어.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수 있어. 연성은 뭘 만들 수 있어? 늘어나기 때문에 철사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전기도 잘 전달하고 열도 잘 전달해. 그러다 보니까 금속들은 전기전도성하고 열전도성이 좋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또 빛도 흡수했다가 방출을 해. 갖고 광택이 나. 광택이 나. 이건 다 뭐 때문에 나타난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금속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봐봐. 금속은 봐봐. 대부분 특유한 광택이 있다. 자유전자가 빛을 반사하니까.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하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즉 전성하고 연성이 있다. 전자를 잃고 양형이 되기 쉽다. 그리고 철은 공구로 쓰이고 알루미늄은 운심용기, 구리는 전선으로 쓰인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광택이 안 나. 열도 잘 전달 안 하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는다. 단 누구만 이연필식 흑연만 예외다. 흑연은 비금속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자력대에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갖고 전기를 통한다. 그리고 얘는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그리고 탄소는 이연필심이고 질소는 과자봉지 충전재로 쓰이고 이는 성냥에 쓰인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이제 원소들을 나열을 해. 그러면 뭐가 생기냐? 주기율이 있어.
주기는 뭐냐? 원소를 나열했을 때 일정 원소마다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 이걸 주기율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화학의 아버지인 라부아제가 이 사람은 진짜 화학의 아버지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근면성질했어. 보일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놈을 원소라고 하자 그랬더니 원소의 개념을 도입했어.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줄게. 그래서 열심히 실험해갖고 22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그래서 처음으로 물이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인 밝힌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궁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전에 세금을 갖다가 징수했나 봐. 그래갖고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새끼 우리 피를 빨아먹은 부르주아다 해갖고 단두대에 사라졌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발견된 원소를 내부로 묶었어. 뭐 금속, 비금속 뭐 그렇게. 그 다음 또 누가 있냐? 거기 나와있지. 데베라이너라고 있어. 원소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제일 밑에 나와. 과학자들 있어. 제일 밑에 데베라이너가 있어.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설을 주장했어. 세쌍 원소설을 주장했다. 뭐냐면 세쌍 원소설은 뭐냐면 자,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를 묶었어.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었어. 그랬더니 양쪽 끝에 원자량을 더해갖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에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이런 규칙성을 발견했어. 근데 원자량 순이야. 원자량 순이야. 원자량 기준이다. 원자량이 뭐야? 밝혀줄게. 원자량이 뭐냐면 이놈 세훈이는 왜 안 오냐? 오늘 5시에 와야 돼. 얘는 카톡도 안 받고 뭐하지? 자 봐봐. 원자량이 뭐냐?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상대적인 질량. 상대적인 질량이어가지고 뭐냐면 원자는 눈에도 안 보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야. 이렇게 10분의 1을 10번 곱해야 돼. 그 정도로 작아. 원자가 눈에 보인다 미친놈이야. 또 그걸 뽑아야 돼. 왜 그러면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질량을 측정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야. 야,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인 줄 알아?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야. 그램이야.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질량, 기준을 정해가지고 상대적인 질량을 불러버려. 그래갖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게 탄소야. 탄소는 원자량이 10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단위가 필요 없어. 그래갖고 탄소가 원자량이 얼마냐? 기준이야. 10이야. 수소가 1이야. 산소가 16이고 질소가 14야. 이렇게 하는 거야. 원자량은 정했어. 그래갖고 원자량 수로 나열했더니 이거 세쌍 원소를 나열했는데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를 나열했는데 양 끝에 원자량을 더해갖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에 원자량이 나온 거야. 그런 규칙성을 발견했고 유렌지라는 사람이 있어. 유렌지. 유렌지는 옥타브설을 주장했어. 옥타브설을 주장했다. 즉 원소들을 나열했더니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옥타브가 8음이야. 그러니까 옥타브설이야. 이것들은 주기율이야. 근데 이제 이걸 표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 주기율. 표로 만든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 멘델레예프. 이 사람이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이 사람도 원자량 수로 배웠어.
그래가지고 표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 몇몇 원소들이 규칙성에서 벗어나는 거야. 갖고 이건 못 쓰겠네. 그 다음에 누구? 이제 모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모듈이라는 사람은 모든 원소에 X선을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양성자수를 셌어. 그래갖고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 이게 이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나열해갖고 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규칙성이 뭐에 있다? 원자량 순이 아니라 원자 번호에 있음을 알게 됐어. 그래갖고 양성자수를 세서 원자 번호를 바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규칙성이 어긋나는 게 없는 거야. 표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서 현대 주기율표는 모듈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자, 봐봐. 멘델레예프는 당시에 발견된 60형성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몇몇 원소들이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듈리가 양성자수에 따라 원소마다 그 원자번을 정했다.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수, 즉 원자번호하고 관련된 걸 알게 됐다. 원자번호는 뭐다? 선생님 저번에 해줬지. 원자번호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쓰잖아. A하고 B로 쓰잖아. A가 뭐라 있어? 이게 원자번호. 양성자수가 있지. 전자수가 있지. 그리고 이 위에다 쓰는 게 뭐라 그랬어? 하주야. 뭐라 했어? 질량수가 그랬지.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원자핵을 구성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다 갖고 있지. 이렇게 했잖아. 갖고 원자 번호가 규칙성을 나타내는 걸 발견한 사람이다. 응? 그럼 보자. 그러면 이제 보자. 두 번째 이제 내가 주기율표를 한번 해볼게. 써볼게.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써볼게.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화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보자. 얘는 왜 하지? 얘는 왜 하나? 문자 안 보이네. 봐봐라. 주기율표를 그려보면 주기율표는 뭐로 되어 있어? 적과 주기로 되어 있고, 이 주기라는 건 뭐다? 전자가 가벼운 전자만 이동 가능하다겠지. 원자핵은 무거워서 센터에 박혀 있고, 그러면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어. 이 전자 껍질 수가 주기야. 그리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7주기까지 있어. 껍질이. 그리고 족이라는 건 뭐냐?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최외각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는 뭐냐?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보다 족이 더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이해됐어? 갖고 1족부터 몇 족까지 있어? 18족까지 있는데 1족 다음에 2족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까지 빼버려.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원자번호 20번까지는 하줘야 무조건 외워야 된다. 나 선생님이 이렇게 외워. 수, 해, 리베, 미시는 호도, 노, 오, 푸,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근데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졌다.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이라고 하는데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은 N 껍질인데 원래 18개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18개 들어가는데 8개 먼저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얘도 2288이다니까. 이걸 만족하지. 그래갖고 전자를 각 껍질에 꽉꽉 채우지. 이걸 뭐라고 해? 옥텟 규칙이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적이야.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 놈이 몇 쪽이다? 18쪽이다. 18쪽이야. 18쪽은 옥텟 규칙 원자번호 2번이야. 그럼 전자 2개 있어. 첫 번째 껍질 시험은 네온은 10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 또 만족해. 아르곤은 18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다 만족해. 옥텟 규칙. 그래서 얘는 안정이니까 다른 놈하고 잘 반응 안 해. 근데 기체한 형태로 존재하니까 얘들을 18쪽을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다른 놈하고 안정이니까 반응 안 하니까. 그리고 원래 원자가 되려면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옥텟 규칙이 만족하니까. 그래갖고 이론자 분자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자만 이동 가능하지.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이온이 되면서 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래갖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돼.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이해됐지?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돼. 전자를 얻으면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얘들은 원자과 전자, 체각 전자 하나, 원자과 전자 하나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근데 18쪽은 체각 전자는 둘, 여덟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는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없어. 빵이네. 17쪽까지는 체각 전자 수하고 원자과 전자 수 같아. 근데 18쪽은 체각 전자는 둘, 8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는 빵이야. 화학 반응이 옥텟 규칙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 수가 없어. 그러면 얘들은 다 얘들을 부르고. 그래갖고 얘는 하나지. 원자과 전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를 버려버리는 게 편해.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는 게 편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얘들은 일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족은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6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렇지. 이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13족은 어떻게 돼? 그렇지. 3개를 버리는 게 편해. 근데 14쪽은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해. 굳이 쓰자면 4 플러스를 써. 근데 17쪽은 어떻게 돼? 7개가 있으니까 1개를 얻는 게 편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얻는 게 편하지. 그러면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얘는 2개를 얻는 게 편하지. 이가 음이온. 얘는 3개를 얻는 게 편하지. 3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이게 18쪽만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뭐라 그러나 얘들은 이게 주기율표상의 왼쪽하고 가운데는 금속 원소야. 근데 얘들은 봐라.
일족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물과 반응해갖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자기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염기성을 알칼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누구는 빼? 수소는 빼지. 비금속이니까. 그리고 17족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로젠 원소로.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지. 하주야, 그러면 금속성이 크다 그래. 응? 갖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무슨 성이라고? 비금속성이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 그럼 봐라. 근데 이 중에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부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어. 첫 번째 값을 채운 거. 얘는 3개니까 2개가 되려고 하나를 받아. 얘는 4개니까 2개를 보내. 얘는 5개니까 3개를 보내. 라고 헬륨과 같은 첫 번째 값을 채우려고. 근데 얘들은 누구를 불어간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르고, 네온은 10개, 원자로 10번이란 말이야.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야. 근데 질소는 7개야. 그러니까 10개가 되려고 3개를 얻어. 산소는 8개야. 2개를 얻어. 갖고, 그리고 플로린은 9개니까 1개를 얻어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얘는 11개니까 나트륨은 1개를 얻어 버려. 얘는 2개를 보내. 얘는 3개를 보내가지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를 채우려고 해. 그 다음,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부르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르고, 아르곤이 18개지. 그러면 얘는 15개니까 3개를 얻어. 얘는 16개니까 2개를 얻어. 얘는 17개니까 1개를 얻어. 그리고 얘는 19개니까 1개를 버려. 얘는 2개를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쓸거 써. 선생님 잘 놀라왔어? 재밌었어? 네, 여보세요? 예, 예, 저기 유지호 어머니 아니세요? 지금 이제 지금은 필요 없고요. 3월 하는데 학교별로 대관 친구들이 지금 이제 2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산화원은 들어갔어요. 예, 일단은 아니라 통과 2에서 지금 이제 뭐 1단원에 2번 있잖아요. 중단원 2번 화학 변화 들어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머님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갖다가 다 찍어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고 산화원만 보고 오면 돼요. 산화원이 어려우니까 그래갖고 이번 주에 이제 중화반응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1학년에 있는 애들이 지금 한 7명? 그 정도입니다. 예, 나눠져 있어요. 예. 한다. 신정주 3학년 이렇게 지금 고1로 올라오는. 그럼 봐봐. 알칼리 금속이 있다. 알칼리 금속이 있는데 일족인 알칼리 금속은 근데 뭘 뺀다고? 하주야? 수소는 뺀다고.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그래갖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이 있어. 프랑슘까지 있는데 프랑슘은 잘 취급 안 해. 있지, 일족에. 그럼 봐라. 그러면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염소가 있어. 보자.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염소가 있어.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염소가 있는데, 자, 봐봐.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이 있어.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다? 몇 쪽? 1쪽이야. 1쪽이어갖고, 얘는 진짜 전자 하나 있고, 옥택수증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가 양용이 돼. 근데, 뭐가 있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이 있어.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선생님이 뭐라 했어? 금속성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왼쪽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다겠지.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이 리튬보다는 뭐가? 나트륨.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칼륨보다는 루비듐. 그 다음 세슘이야. 벌써 40분이 넘네. 오늘도 밥 먹고 갈까요? 오늘은 뭐 사 먹으려고? 아주. 뭐가 맛있냐면 니하고 나하고 취향이 틀리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다. 자, 근데 알칼리 금속은 봐봐. 주기율표의 이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야.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이 있다. 얘들은 자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자 뭐냐면 실온에서 고체 상태야. 근데 원래 광택이 있어. 광택이 은백색 광택이 나는데 바로 산화되고 갖고 검은색으로 변해요.
이게 반응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을 놔두지, 밖에 놔두지, 바로 산화되면서 광택이 사라져버려. 검은색이 됩니다. 봐봐. D장 넘겨보면, D장 넘겨보면 리튬 봐봐. 리튬 무슨 색이야? 검색이지. 근데 그 안에 부분 잘랐더니 은백색 광택이 나. 근데 이것도 좀 있으면 사라져버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밀도가 작다. 라고 좁쌀만하게 만들지. 그러면 물이 떠. 둥둥 떠. 2번 밀도가 작다. 그래서 좁쌀만하게 만들면 물에 뜬다. 그리고 칼로 쉽게 잘라진다. 무르다. 나무 칼로도 잘라질 정도로 무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해. 얘들은 금속들은 공기 중에 있는 누구하고 잘 반응해?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해. 그래가지고 산화돼버려. 근데 자 반응성이 커서 누구하고 잘 반응한다?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물이 돼.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한다.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할까? 얘는 알아도 해. 선생님이 적어줄게. 뭐를 적어주냐면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네가 편해지는 거야. 양이온은 금속들은 양이온이 돼. 그런데 양이온은 종류가 뭐가 있냐? 전자는 하나에 있지. 그러면 일가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일가양이온은 일쪽도 있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도 있지만 뭐도 있냐? 은도 있어. 그리고 수소도 있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이가양이온은 2족이야. 칼슘, 전자 2개 밀어. 마그네슘도 있지만 아연, 구리, 철도 있어. 철은 2가도 되고 3가도 돼. 그리고 산가양이온은 뭐가 있냐? 알루미늄이 있어. 음이온은 비금속들이 음이온이 된다. 전자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뭐가 있냐? 17종인 플로린, 염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수산화이온, 원자 질산이온이 있어. 뭐냐면 얘들은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자 여러 개가 뭉쳐갖고 단체로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단 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가음이온에는 뭐가 있냐? 16종인 산소하고 황이 있어. 그리고 탄산이온, 황산이온이 있어. 이것만 알면 화학반응 시스템들 빨리 찍어놔. 양의 음이온 구분하면 편하다. 이거 알면 편해. 화합물은 무조건 전하량을 총전하량 합해갖고 0이 돼야 돼.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근데 얘는 일가양이온이고 얘는 이가음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합해지면 0이 되려면 얘가 산소 하나당 2개가 필요해. 근데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얘가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해. 그러면서 뭐가 되냐? Na2O-가 되는 거야. 산화나트륨. 산화나트륨. 그러면서 이렇게 산화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가지고 산화돼. 산화물로 존재해. 공기 중에서. 순수한 금속은 못 존재해.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구하고 격렬히 반응해. 물하고 격렬히 반응해. 봐봐. 물하고 반응하지. 그러면 지는 수산화나트륨이 있고 수소기체가 있어. 근데 수소기체가 가연성이야. 폭발성이야. 그리고 지는 뭐가 되느냐? 이 수용액의 염기성 알카리가 돼. 그래서 일종을 알카리 금속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지 수용액이 물과 반응해갖고 수용액이 알카리가 되기 때문에 알카리 금속이라고 해. 격렬히 반응한다.
봐봐.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네, 어머니. 예, 예. 그 뒤에가 뭐냐면요. 뒤에가 그 생물과 환경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지어 오면 요 중화반응하고 중화반응까지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 그러면 제가 중화반응은 그 지호하고 그 시간 맞춰서 그 주중에 있잖아요. 주중에 제가 한번 할게요. 수업. 예.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화반응은 제가 요 화요일 정도에 보충해 줄게요. 수업. 중화반응 중요해요. 지금 상상 네. 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잘 봐봐. 이게 장난 아니야. 거의 폭탄 수준이다. 봐봐. 이걸 봐봐. 응? 일종 나쁜 게 아니야. 고코지 물에 떨어졌어. 걸리는 of the periodic table. They are, if you like, the king and queen of alkaline metals. Mix these babies with water, stand well back, and watch the mayhem.
And that's just what we're going to do. Mr. Tickle, bring on the rubidium. Here it is. Is that it? Well, it might not look like much, Richard, but it's a highly reactive metal. It's sealed in this glass tube under argon atmosphere conditions, just for safety. Right, so what's going to happen when you drop that in the water? Well, imagine, if you will, letting off a hand grenade in a bathtub. Right, I'm off. Have that. Okay. Good luck. Okay, Tickle. Drop the 이게 rubidium 반응성이 in the 너무 크기 water. 때문에 접살만은 실험한데 얘는 유리를 이거라고 It 식으로 will only react when our specially designed vial dissolves in the water, which gives John a few crucial seconds to get into our safety zone. 장난 아니지. Yes! Wow, that is more like learning on Brainiac. Do you get that kind of science? But I believe we can go one better. There's one more alkali metal we can use. Yes, Richard, cesium, the emperor of alkali metals, particularly nasty to go off at any time. And that's it. Oh, yes. I like it already. Now what's that going to do when it hits the water? Imagine a depth charge in the bathtub. Fair enough, mate. I'll leave it to that. Thank you. Okay, John, go for it. Warning, extreme danger, clear the area. As our cesium sinks in the water, the rapid generation of hydrogen gas should produce quite an explosion. 장난 아니지. 이렇게 뭐라고 반응해갖고 무슨 기체를 발생해? 수소 기체를 발생하니까 수소가 폭발성이 있어. 한 번에 빵 타버려. 그래가지고 그리고 수용액은 뭐가 된다? 염기성이 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응성이 너무 커. 그러니까 밖에 내놓으면 바로 산화돼 버려. 그러다 보니까 물과 공기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액체 파라핀이나 양초 녹인 거에나 벤젠이나 석유에 보관하는 거야. 그래갖고 공기하고 물의 접촉을 피하는 거야. 알았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오늘 여기까지. 빨리 가세요. 밥 먹고 가야지. 응? 하주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와야 돼.